유경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구독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우리나라 세계 챔피언 복싱 선수 중 가장 영리한 복싱을 하신 지인진 관장님을 지금 뵈러 동탄에 왔습니다. 동탄에. 오늘 이제 지인진 관장님만의 영리한 복싱 스킬과 그다음 회피법, 그리고 우리가 되게 궁금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량이 좀 떨어집니다. 야, 그래요. 왼손 오른손습니다. 야, 볼 때.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상대방을 완전히 읽고 있는 제이네요. 네, 다시 기다립니다. 좋았어요. 네, 라이트. 네, 반격을 해올 수 없도록 만든 거니까 그렇죠. 말이죠. 예, 주도적인 그렇습니다. 여기 높사이드에서 높이를 이용하면서 네, 공격, 여기 그리고 주도한 자세가 장면이죠. 바뀌고 있죠. 네. 진진 반격에 많은 포인트를 따요. 네, 오히려 멕시칸 네, 글로브를 그렇죠. 사용해서 네. 오히려 지금 로페스가 손해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네, 깨끗한 거 지금도 많거든요. 어버컷 근거리에서의 공격, 이것이 지진. 네, 라이트. 네, 좋습니다. 네, 네. 스타트. 네, 라이트 볼, 레프트. 네, 자, 네. 왼손. Lands a good right hand inside. Fire action to end the fourth round. Here's Jose Cobian. Watch his vision. We may have to stop it. And Morales down fighting with a newfound sense of energy. The two trading power shots. This fight very important for Aaron Morales. 자, 제 옆에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세계 챔피언 지인진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WBC 패더급 세계 챔피언 지인진입니다. WBC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 진짜, 야, 정말 파키아오와 메이웨더랑 쌍벽을 이루신 라이벌 구도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차원이 다른 오늘 어마어마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시작해도 괜찮아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 챔피언 지인진 선생님은 굉장히 영리한 복싱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짧게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피하고, 그리고 많은 움직임이 아니에요. 짧은 움직임에서 신속하게 바로바로 대처하는 그 회피법과 공격법을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선 복싱은 말 그대로 때리고 맞고 피하고 이 세 가지가 단데 이 세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거지. 피하는 게 끝이 아니라 피하고 때릴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선수의 레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 상대방한테 큰 펀치, 강펀치를 해가지고 데미지를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타이밍, 패턴을 뺏어서 상대방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강하게 치는 것보다는 강약 조절을 하면서 상대방의 밸런스를 그렇지. 무너뜨리고, 그때가 기회잖아요. 상대방이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가. 요즘 복싱 선수들을 보면은 공격할 때는 공격만 하고 디펜스 수비할 때는 수비만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공격을 할 때 그때가 찬스거든. 일반인들이나 지금 선수들은 공격과 방어만 생각을 하면, 세계 챔피언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게끔 그 구도를 만들어라, 그때가 찬스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손이 나오게끔 내가 그걸 유도하면서 만들고 나서 그 타이밍에 쳐라,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 너무 빅포인트라서 이거는 진짜, 예. 상대방의 주먹을, 그러니까 주먹을 알고 맞으면은, 보고 맞으면은 데미지가 덜하다는 게, 반대로 모르는 주먹 맞으면 데미지가 더 크다고. 그리고 펀치도 센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 게, 진짜로 시합 도중에 느낀 건데, 세게 안 쳤는데 툭 쳤는데 상대가 비틀거리고 있어. 아무리 세게 쳐도 보디 같은 경우도 힘만 움찔만 해도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근데 손이 나갔을 때라든지 네. 힘을 빼고 있을 때, 넋 놓고 있을 때, 그때 맞으면은 진짜 배 같은 경우 장사가 없는 거지. 펀치가 세서 데미지가 입어서 알고 맞고 쓰러지는 펀치도 있지만, 진짜 넉다운 되거나 크게 쓰러지는 펀치들 보면은
손 나갈 때 옆에서 때리는 주먹, 모르는 주먹을 맞고 많이 한다. 그리고 제가 되게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선생님이 상대방의 주먹에 나오실 때 두 손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일단은 왼손 나오는 걸 맞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이트로 벗고 레프트 던져봅니다만은 네, 거리 주고 갑니다. 이렇게 막으실 때 잽이 들어오면 이 크게 절대 안 치시고요. 여기서 살짝씩 그게 또 포인트죠. 자기들 디펜스는 딱 회피 공격은 딱 두 가지야. 커트하거나 피하거나 상대방 주먹이 나올 때 크게 막으면은 말 그대로 상대도 그냥 손내는 게 아니라 페인트 동작도 있고 속일 수도 있잖아. 아 맞습니다. 근데 주먹을 잡을 때 예를 들어 숫자 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막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페인트 줬을 때 페인트 주고 페인트 줘봐. 페인트 주면 내가 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뒷손까지 당한다고. 복싱은 아무리 강펀치를 날려도 타이밍, 임팩트 잽 칠 때 임팩트만 여기서 손만 잡아줘도 주먹은 커트가 가능해. 디펜스 동작도 짧게. 여기서 이렇게 막는 사람들은 박은 거지.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막는 게 끝이 돼버리잖아. 그 다음 동작이 안 나오죠. 연속적인 동작이 안 되죠. 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답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커트를 하잖아. 예 맞습니다. 이때 오른손으로 커트하는 부분이 알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이 타이밍을 잡으면은 이 손으로 막는 게 아니라 이 손으로 잡고 카운터까지 공격까지 갈 수 있겠지. 와 저 지금 방금 마법을 본 것 같아요.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대방의 그 타이밍을 알면은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점점점 레벨이 올라가고 세계적으로 통하지 않을까. 기본적인 동작에서 카바에서 바로 치는 커트 동작이기 때문에 정말 유용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눈을 못 뜨는 분들 있잖아요. 주먹이 무서워서 이런 분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아니 선수들도 눈 감어. 메이웨더 뭐 애들 세계 챔피언 탑 클래스 선수들도 시합할 때 눈을 다 감진 않지. 근데 예를 들어서 주먹 날라오면은 이거는 사람 본능이기 때문에 눈 감을 거야. 아 근데 선생님 안 감으시던데요? 슬로비들을 보면은 눈은 감는 사람들이 감아. 근데 감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체 시력을 통해서 자기가 그 예비 동작을 상대방을 캐치를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잽을 치면은 오른쪽으로 막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뭐 맞고 뗄 수도 있고. 그리고 봐. 이런 식으로 공격도 가능해. 근데 이건 또 뭐냐? 상대방한테 펀치를 쳐서 KO시키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뺏고 이 선수가 잽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야. 잽 치고 이렇게도 치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자꾸 카운터 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반대로 팡팡. 잽 커트라는 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잽을 맞지 않았었어. 네, 진짜 안 맞으시네요. 잽을 진짜 안 맞았는데 오히려 모랄레스 선수랑 할 때 잽을 맞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 선수가 대단하구나. 그때 왜 맞았나 생각해 보니까 우선 잽이라는 거는 알면 안 맞겠지. 예, 근데 맞습니다. 알아도 맞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팔 길이라든지 예. 빠르면 어때? 내가 동체 시력보다 주먹이 더 빨라 버리면은 알면서도 맞는 거야. 네 맞습니다. 이게 주먹이 안 달 것 같은데 다고. 나는 잽에 대해서 자신 있었거든. 상대방이 아무 잽 쳐도 그냥 무조건 커트할 수 있다는 능력이, 동체 시력이라든지 커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보다 더 모랄레스 같은 경우는 내가 깜짝 놀랐던 게 잽을 맞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게 한 단계 더 연습하고 할 게 많구나 그걸 느꼈었지. 근데 그 에릭 몰라레스가 파키아오랑도 대적을 했던 세계 최고의 멕시코 복서인데도 자기가 지금까지 상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선수가 또 선생님이셨다고 얘기하면 그 선수도 또 똑같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 선수는 그 당시에 전성기였고 대단한 레벨의 S급의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시합할 때 좀 오버한 시합이었지만 마음만 가지고 한데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도 그 선수 때문에 많은 걸 알게 되고 또 반대로 그 시합 이후에 또 자신감도 많이 갖게 되고. 저는 그 시합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신념이 있잖아요. 정말 그 강한 선수라고 알고 나서 그 싸울 때 그 링은 정말 아무나 못 올라가는데, 그냥 생활체육대회 링도 아무나 못 올라가는데 그 링은 정말 아무나 못 올라가는 1%만 올라가는 세계에서. 근데 어차피 링에 올라갔을 때는 지러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챔피언 하러 이기려고 올라가는 거고 연습을 했고 지금까지 그 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링에 올라가서 두려움이라든지 말 그대로 기가 죽거나 현장 분위기에 자신감이 없거나 쫄거나. 지금 체력이나 펀치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고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복싱은 정답이 없잖아. 그거는 맞습니다.
복싱에 대해서 너무 복싱을 좋아해가지고 연습도 해보고 막 책도 봐보고 비디오 자료도 많이 보고 해봤는데 정답이 없는 걸 딱 느꼈어요. 링에서는 사기꾼이 돼야 되잖아. 아 맞습니다. 링 바깥에서 사기치면 나쁜 사람이지만 네. 선수들은 링에서 정직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선생님 시합을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던 게 마술사신 것 같아요. 링에서 주먹이 정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스파링 이렇게 하셨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훅 나오는 각도에서 어퍼가 나오고, 이게 선생님만의 가장 큰 스킬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대방이랑 스파링을 할 때 난 그러니까 똑같이 안 해. 자기가 인파이터라고 상대방이 막 들어와. 내가 아웃포싱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내 스타일대로 막 인파이터에게 싸워주면은 말 그대로 하수라는 거지. 링에 올라갔을 때 자기의 게임을 해야 이기는 시합은 맞아. 상대방한테 끌려가면 안 되고 자기가 아웃복싱을 하든 인파이팅 하든 상대를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합을 해야 이기는 시합이 맞겠지. 그 대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상대한테서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 시합하실 때 보니까 라운드마다 스타일이 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말 스타일이 변하고, 어떨 때는 링줄을 잡고 나서 이걸 이용하면서도 하시고, 굉장히 영리하고 마술사 같은 그런 복싱은. 만약에 12라운드 시합을 하잖아. 세계 타이틀 매치 같은 경우. 근데 1라운드랑 12라운드랑 똑같이 안 싸우는 거는 나름대로 나의 노하우 수도 있는 것 같아. 2라운드는 12라운드 내내 인파이팅하고 몰아붙일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주먹에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되고 내가 받아들이는 디펜스라도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솔직히 다 세게 때리고 다 빨리 때릴 수 있으면 되게 좋아. 근데 그러려면은 어마어마한 체력과 어마어마한 스킬이나 어마어마한 테크닉이 다 필요하잖아. 체력 안배도 해야 되는데 12라운드 내내 진짜 때릴 수 있다면은 정말 좋겠지. 근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 못한 게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12라운드 뛰시는 체력의 선수도 자기가 진짜 그 라운드에 목숨을 걸고 막 진짜 막 체력 안배 안 하고 하면은 체력이 확 떨어지거든. 거기서 또 체력 싸움이 또 되는 거거든.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역 복싱을 꿈꾸고 있는, 세계 챔피언을 꿈꾸고 있는 선수들, 올림픽 또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는 선수들은 꼭 잘 들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이 링이기 때문에 그 위해서 항상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 선생님께서 기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 제가 어느 순간 링 코너로 올려있어요. 네. 실전처럼. 만약에 봐봐 지금 쳤을 때 내가 안 피하면은 만약에 안 피했을 때 맞는 주먹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뻤을 때 안 맞잖아. 예, 맞습니다. 이 주먹에 다 동요하거나 반응하면은 자기 그만큼 몸은 체력 소모가 되겠지. 그게 사람마다 동체 시력의 능력인 거야. 만약에 지금 주먹을 짧게 피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난 정말 고마운 게 동체 시력도 남들보다 훨씬 좋게 탁월한 거 진짜 맞아. 좋으세요.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어. 좋겠어요.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연습도 있고 동체 시력 탁월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동체 시력이 좋은 걸 나도 느껴. 그래서 상대방의 주먹이 거리감이나 예측이 가능한 게 있어. 그래서 짧게 피하는 이유가 하수들은 이렇게 잽 쳐봐봐. 내가 피했어. 예. 주먹을 이렇게 피하거나 내가 몸 바깥으로 피했을 때 피할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관장님 딱 봤을 때 피할 때 손질 쳤을 때 이렇게 피하는 애들 바보라고 생각이 들어. 그 다음 관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 나올 때가 찬스라고 했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하려면은 나가면 돼 그냥. 근데 피할 때 동작을 크게 피하면은 자기가 피하고 때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예, 맞습니다. 나중에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주먹 하나 짧게 피했을 때 내가 때릴 수 있는 밸런스 유지가 되려면은 짧게 피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일반인들은 두려움이 일단 그치. 앞서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려면은 일단은 동체 시력, 일단 피하는 연습부터 하지 말고 막는 연습. 막는 그래서 연습? 예. 잽을 치면은 잽 쳐봐봐. 막잖아. 예. 만두 쳐봐봐. 관장님 이거 관장님한테 어렸을 때 운동 배우면서 김준희 관장님한테 많이 배운 건데 대원체육관 그 스타일들이 예. 유명훈 선배님, 윤석현 선수, 나 선수들 보면은 다 이래. 커트를 앞으로. 그냥 두 손 다 이래.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뭐야 이게 됐는데 인리적으로 상대방이 붙어있지 않잖아. 예. 떨어져서 싸우잖아. 예, 맞습니다. 이때 관장님한테 잽하고 와도 쳐봐봐. 그냥 이러고 있으면 하나도 안 맞아.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어. 저도 이게 최고의 카바라고 생각해요. 와도 치면 이러면 돼. 타이밍.
실제로 세계 타이틀 전에도 쓰셨잖아요. 써볼 수 있어. 그냥 상대 치면 두면 돼, 막으면 돼 그냥. 아예 못 때리더라고요, 상대가. 초보자들 어때? 잽, 완투 연습하잖아. 이건 예. 자선습이잖아. 예. 써보는 게 아니야.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서로 연습할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스텝 뛰면서 해봐. 초보자처럼 잽, 완투 쳐봐봐. 그러면 잽, 완투. 아무리 쳐도 이 타이밍 내면은 스트레이트는 맞질 않아. 히피 동작 같은 경우나 디펜스 동작은 맞고, 그래서 잽, 완투 쳐봐. 처음 두 번만 잽, 팡 막았어. 근데 나중에 또 한 번 쳐봐. 잽, 완투. 이제는 이 타이밍을 알면은 피하고 때릴 수가 있겠지. 카운터 맞고 상대방이 왜 쓰러져? 내가 들어가다가 맞기 때문에 그 반발력이라든지 주먹을 안 보인 주먹 맞았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게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싱은 타이밍을 잡을 줄 알면은 자기가 그 타이밍을 알잖아. 예. 연습에서 느낌이 와. 딱 느낌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지. 공격이 들어오는데 뭔가 제가 벽을 때린 느낌이 방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또 제가 또 다시 뭔가 공격을 할 텐데 벽을 때리는 느낌을 받으니까 확 일단은 힘이 빠지고요. 제가 만약에 실제 시합이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힘이 엄청 빠졌을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손을 하나도 내지, 공격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지치게 할 수가 있어. 시합을 할 때 11라운드 내내 막 힘들게 싸우지 않고 내가 힘 한 배도 해야 된단 말이야. 막 힘을 해서 그 다음날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힘을 못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쉴 때는 나는 쉬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지치게 만들고, 내가 공격도 안 하는데 혼자서 거기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으면은 체력 소모가 될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진짜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수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예, 맞습니다. 선수들이 좀 하나 느껴서 자기 걸 만들어서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야. 복싱은 이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느낀 거를 자기만의 만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복싱이지. 내가 지금 하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을 자기가 맞춰서 연습을 해서 자기 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킹이라든지 위빙 동작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더킹 동작은 뭐야? 말 그대로 상대방 스트레이트나 주먹 나올 때 짧게 피하는 동작을 더킹이라 그러잖아. 예, 맞습니다. 이 당시에 처음에는 이 타이밍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람마다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은 이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피하다가 맞거나 다른 주먹이 디펜스가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자꾸 막는 연습 먼저 하는 게 좋고, 예. 짧게 피하는 이유가 뭐야?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짧게 피하는 거지, 그냥 디펜스, 수비할 거라면 잼 낼 때 크게 피하고 쑥 도망가면 돼. 맞습니다. 연습할 때 서로 배려를 해줘가지고 예. 얼굴로 안 치고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뭐 초보자들은 다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진짜 뭐 세게 치고 상대를 KO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습이더라도 얼굴 쪽으로 쳐주는 게 맞는 거야. 안 피했을 때는 맞아야 되는 거야. 이 타이밍에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피하고 때릴 수 있긴 이런 밸런스 연습을 하면은 좋겠지. 공격까지 한 번 더. 무조건. 그래서 관장님도 예전에 운동할 때 피하고 끝이 아니라 피하면 손 내주고 피하면 손 내주고 이래서 몸에 습관을 들이는 거야. 습관이 돼버리면은 나중에는 피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피하고 손이 나가더라고. 선생님 어디 보고 혹시 하세요? 복싱 하실 때 다 다르시더라고요. 다리만 보는 사람도 있고, 그지? 예. 뭐 얼굴 보는 사람, 눈빛 보는 사람도 있고, 이 상체 눈동자 보는 사람인데 관장님은 다 봐. 이런 식으로 쑥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또 여기 위키가 다 장단점이 있어. 더킹은 짧게 피해서 내가 순발력 있게 상대방의 밸런스 물어뜯으면서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위빙 같은 경우는 접근전에 했거나 상대방이 훅을 롱훅을 쳤을 때 반발심을 이용해서 나도 힘을 받아서 칠 수 있는 펀치가 나오겠지. 그래서 더킹이든 위빙이든 피하는 동작은 상관이 없어. 상황에 맞추는 거지. 예. 꼭 코너에 몰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얘는 찬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코너에 있으면 불리한 건 사실이야. 어느 정도. 예. 하면은 막 우리는 그러면 불안하잖아.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인물로 막 나가려고만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코너에 몰려도 여유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여기 또 공격해봐. 공격해 막다가, 이 찬스에 이제 내가 나갈 수 있는 패턴을 찾는 타이밍을 찾는 거야. 이러다가 너무 좁아 만약에. 그럼 쑥 하고 내가 돌아서 내가 때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코너에 몰렸을 때 더 편히 풀어. 얘 지치게 만들고 나 흡조절 하고 쉬는 거야. 이러다가 찬스가 또 내가 또 때릴 수가 있겠지.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복싱과는 또 다른 오늘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오늘 그 세계 챔피언 우리 지인진 선생님의 회피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와, 제가 제 표정이나 할 때 이게 정말 많은 감명을 받고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 복싱이 살아있는 걸 느끼고요. 이렇게 세계의 정점을 찍으신 선배님들께서도 이렇게 대한민국 복싱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항상 뭔가 신념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싱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큰 힘은 아니지만 항상 열심히 달리는 이경훈 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주의 주복싱 이경훈 관장이었습니다. 쑥쑥쑥.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싱은 예를 들어서 때리고 맞고 피하고 이 세 가지가 답니다. 때리고 맞고 피하고. 예, 맞습니다.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커팅. 일단 애들 잽을 쳐. 아니, 오브로 쳐야 막을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뭐 일반인이야? 아닙니다. 얼굴 좀 괜찮아. 근데 어차피 등이 올라갔을 때는 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챔피언하러 이기려고 올라가는 거고 연습을 했고 지금까지 그 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지. 어떻게 치냐 아니라 지금 여기 치잖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앞으로 쳐도 되겠네. 내가 앞으로 내가 맞아야지. 맞으면 되지.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툭툭 치고 쳐다볼 때끼리 있잖아. 네, 맞아요. 이런 부분도 예전에 뭐야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따지면 일리가 있다는 게 내가 도는 이 단발력이라든지 그리고 모르는 주먹에 맞았을 때 데미지가 크다는 것이. 링에서 사기치는 전 어느 정도 세계 레벨에 대한 선수들 보면은 다 할 수 있더라. 꼭 이 파이트만 하는 게 아니야 보면 다. 복싱에 정답이 없다는 말씀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정말 없어. 왜? 정답 있으면은 운동 안 하고 찾고 공부해야지. 정답이 있다면. 근데 저희 관장님께 그 김영렬 관장님께서도 항상 링 위에 사기꾼이 되라고 하셨는데 제가 항상 너무 정직했어요. 사기를 쳐도 상대방이 당하냐 안 당하냐 제대로 쳐야지 사기를. 얘기하면서 자꾸 배우고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아는 걸 얘기하면서도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하면서. 그래서 복싱이라는 것은 끝이 없구나. 역시 끝이 없다. 세계 챔피언, 세계 정점을 찍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라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